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재테크 여러분들 이제 올 초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1월 달에 보면은 항상 1월 이펙트, 1월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해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작용이 되어서 올 한 해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투영이 돼서 주식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에 대한 상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바로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1월 효과를 좀 톡톡히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상당히 그 짧은 기간 동안 20-30%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1월 효과를 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좀 아다리가 좀 맞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에 대한 상승 속도가 완화가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올 초에 미국의 CPI 지수가 좀 낮게 나오면서 향후에도 더욱더 낮아질 거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 결국에는 앞으로 향후에 금리를 더 안 올려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번지면서 이런 어떤 시장이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 한 해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현재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가 어렵다, 다들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3년도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월 달이 자산시장의 터닝포인트가 될까요? 만약에 터닝포인트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금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더욱더 침체기가 다가올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고 계십니까?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가상자산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예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반응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조금 다운사이즈, 지금 현재 우하향하고 있는 곡선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한번 특징이라는 거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속도감이 상당히 느렸다라는 거. 근데 이번 금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가파른 상승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 기조가 정체되거나 낮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저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재작년만 하더라도 공급량 쇼크다, 공급량이 없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공급량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급량은 변하진 않았는데 왜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악화일로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급량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격의 하락세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컸다.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만 만약에 어떻습니까? 완화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사인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부동산 시장 다시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어떤 경제적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수익을 보고 노후에 어떻습니까? 좀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재테크 시장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주식도 해보고 가상시장 쪽에도 손을 대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쪽에 빌딩 매매도 해보고 그리고 토지도 많이 투자를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습니까?
부동산만 한 게 없다. 결국에 이 부동산 중에서 토지만 한 게 없다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테크 시장에서 볼 때 주식과 비트코인 시장, 여러분들 돈을 벌어봤다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시장이 하락일 때도 그랬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고 파는 이런 습성 때문에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국인들한테 계속 물리는 그러한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토지시장 같은 경우는 금방 사고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놓으시면 1년, 2년, 3년 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개발 호재가 터지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저는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3년, 5년, 10년을 여러분들이 부동산에다가 재테크 시장에다가 돈을 인풋 해놨을 때는 훨씬 더 큰 투자 수익을 저는 기대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중에서 토지시장, 그리고 토지시장 중에서 어떻습니까? 개발지 투자,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개발지 중에서 과연 지금은 어디에다가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대한민국에 개발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새만금이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고 어떻습니까? 도로망, 공항, 항만, 철도까지 SOC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가운데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몰려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복합 레저단지 개발까지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까지 재가동을 하면서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 지금 터닝포인트 그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 2020년도부터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재작년 조금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확실하게 2023년도부터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군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업들이 유치가 많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군산의 세수가 좀 많이 확보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산에 세금이 많이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법인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법인세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군산에 유입이 되었거나 아니면 군산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들의 이익금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군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수많은 기업들이 유입이 되고 있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 어쨌든 간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기업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호재라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세금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군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군산, 그러면 우리는 토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자립도시 새만금 군산 역대 최대, 어떻습니까?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군산시가 어떻습니까? 역대 최대로 어떻습니까? 세금이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얘기는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군산은 엄청나게 수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화랑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액 2,115억 원 달성. 자, 법인 지방세, 소득세 증가가 그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법인세가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었거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군산시는요, 18일 지난 2022년도, 자, 2022년도 지방세 결산 결과 결산을 했는데요. 지금 세입액이 2,115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시가 개청한 이래로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2008년도 어떻습니까? 1,000억 원을 달성한 이후에 2008년도 14년 만에 쾌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군산이 2008년도, 9년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호황이었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14년 만에 엄청난 쾌거를 일으켰다. 자립도시 군산으로서의 모양새를 구축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세까지 포함하면은요, 지방세 수입액은 무려 3,634억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는 바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해 관내 중견기업의 경기 회복. 자, 경기 회복.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기업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세수가 많이 거치고, 당연히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유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세금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거. 결국에는 이 세금은 또 어디로 또 들어가냐면 지방자치, 그러니까 군산시로 다시 들어간다. 복지로 들어가거나 SOC 인프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을 다시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군산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은 터닝포인트 시점 지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상향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용수철 튕겨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게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이셔야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전화를 주시고 새만금 TV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뭇거리는 순간 용수철처럼 튕겨 올라가는 것이고,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만금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재테크 투자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만금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특히나 군산, 그 군산이 바로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여태까지 조용했던 그 군산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앞으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군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새만금 TV에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